안녕하세요. 전말뚝의 GTV 전말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군요. 정치 테마주로서 조국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도달했고 약간의 확산적인 테마 형성을 좀 이뤘던 하루. 특징적인 게 삼보산업과 화천기계, 신성홀딩스 정도가 오늘 조국 테마로서 좀 힘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좋았던 점은 HLB가 좀 안 좋은 소식이 생기면서 시총 2조 이상짜리가 급작스럽게 하한가를 가면서 시장의 심리를 크게 흔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장중에 뜻밖의 악재로 이곳저곳에 차분하게 그렸던 차트 유형들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리기가 쉬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지켜보고 참여했던 분들은 순간적인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특히 코스닥 지수 급락에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또 차분해지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좀 올라가리라 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떤 것을 우리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실까 하다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나름대로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할 때 놓치는 부분이면서도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뭐든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나죠. 어차피 어려운 증시지만은 이왕이면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래 한 사람들, 특히 좀 고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이 차트,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체크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월봉입니다. 월봉. 이 파동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그 응집이 돼서 시세와 급등이라는 그 무언가가 파동이 생길 때는 어떤 이 종합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왜 내 건 안 가지? 바닥을 길 만큼 긴 것 같은데 쟤들 매집하나? 맨날 그렇게 쓸데없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위치에 오고 어떤 구성이 형성돼야지만이 시세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은 정확히 월봉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급등주 시세의 출발은 월봉이 이럴 때 출발을 합니다. 특별하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저 차트에 누가 저거를 들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재료가 떠서 상을 가거나 점상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빠질 만큼 빠져서 포기하신 분들만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차트가 이쁘다, 차트를 찾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 놓치기가 쉽고 당연히 접근하기 힘들죠. 대부분 미인주라고 하죠. 좀 약간 좀 이쁘장해야지 사람이라는 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저런 차트 속에선 나도 먹었던 경험이 있어. 그런 걸 찾게 되죠. 그러나 그걸 들어가도 내가 샀는데 좋은 자리였는데 꼭 물려요. 그죠? 그 뭐냐면은 월봉사고를 읽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훗날의 재료를 보고 차분히 만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보통 매집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럼 매집이 됐을 때 어느 시점에 그걸 노출시킬 거 아닙니까? 노출시킬 때 최대한 응집된 곳에서 출발을 시켜야 되죠. 그 조건은 대부분 월봉에서 답을 찾아라. 오늘 그 주제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차트들을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은 저기가 맥이었네, 저기가 급소였네, 저기가 타점이었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세, 파동의 출발은 월봉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대부분 생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았던 차트들도 넘겨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짧게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몇 개 그냥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주연테크라는 월봉 차트입니다. 시세가 나왔다가 역배열로 진입되면서 인고의 세월, 끝없는 하락 오파에 수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주가가 멈추게 되죠. 대부분 그런 것을 이런 쌍바닥 이런 것을 논하긴 하지만 바닥이 왔다고 무조건 막 시세가 또 이렇게 파동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20선을 논합니다. 20선이 늘어지는 시간을 요합니다. 주식이란 것은 바닥에서도 지치고 이런 또 인고의 그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선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는 한번 올라가는 액션을 한 번씩 취하게 되면서 매집이 되겠죠. 20선이 항상 저항이 될 테고 드디어 어느 날 20선이 올라타거나 올라타서 다음 월봉에 거기서 안착을 맛있게 할 때 그때가 시세의 출발점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월봉으로 볼 때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 내려오는 시기를 1로 보고 20선 아래에서 횡보하는 매집 시기를 2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20선 위에서 올라타서 다시 상승으로 시세를 내는 시기를 다시 또 1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느낌만 아시면 돼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와중 어제 주연테크가 갑작스런 매출 40% 공시를 내면서 드디어 10개월 바닥을 기다가 20선에 올라탔어요. 그러니 시간에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장중 슈팅이 나왔죠? 그렇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올라타서 마무리가 되었고 대량 거래가 20선 위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저점 구간이 생기면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키스트군요. 그럼 키스트의 이 오랜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차차 설명들은 이 안에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써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 본다고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한번 들여다보세요. 공부가 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시세가 나왔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인고의 세월이 있었는가를 이 20선 하나만 딱 월봉으로 봐도요. 여러분들이 크게 땅을 칠 수가 있어요. 저런 건구나. 내 차트도 한번 봐야지. 내 종목도 한번 봐봐야지. 그러면 내 종목 현재 구간을 보지 마시고 과거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20선을 한번 봐보세요. 이 주식도 과거에 이전에 끼가 있었구나. 근데 그 끼는 묘하게 20선에서 출발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희한한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학이기 때문에 종합예술이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선에 올라타야지만이 시세가 출발을 하고요. 시세 출발은 파동이 1파, 3파까지만 그리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대시세가 나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럼 1파, 2파, 3파 후의 조정도 정확히 20선에서 맞춰야 되고요. 20선이 깼을 때는 일단 나왔다가 다시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20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월봉상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깨우쳐도 물 조절이 되고요. 주식의 비중 안배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은 20선에서 시세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20선을 계속 뒤로밟고 매집이 되니까 상승 시세가 나오죠. 이게 월봉상이지 실질적인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세예요. 적은 시세 아닙니다. 거의 더블 확률에 가까운 시세입니다.
또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니까 20선에서 방어를 열심히 하죠. 근데 깼어요. 불편하죠. 그러나 다시 안착을 하죠. 그럼 다시 20선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시세를 낼 수 있다. 출발은 항상 20선에서 시작되니까. 출발은 20선이다. 그러면 큰 시세가 나요. 이건 대박이네요. 대박. 그죠? 이 조정이 나왔죠. 근데 멈춘 자리가 어디예요? 정확히 20선이죠. 20. 그죠? 왜? 대시세가 나왔으니까. 이만큼 눌리면 그만큼 또 고점을 잡은 사람은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러니 20선 이탈하기 힘들죠. 그러니 이 자리가 맥인 거예요. 타점이고. 그럼 여기서 또 대시 나왔네요. 그죠? 야, 여기서는 그냥 이게 시세가 끝난 거죠. 여기 이탈하고 완전 역배로 접어든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유자들은 마음 아픈 부분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언젠간 오른다고만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그 또한 또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역배열 후에 이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20선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느 날 밀착하게 되죠. 20선 한번 두드립니다. 돌파를 못했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20선에 올라탑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시세가 시작됐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을 줘요. 어느 날 조정을 20선 위에서 주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정을 줬을 때 중요한 선이 어디겠어요? 또 20선이죠. 20선만 이탈하면 또 들어올리고 그러고 다시 또 20선 안착하는 투 양봉이 나면서 또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언젠가 이게 조정을 줬어요. 그럼 어디가 여러분한테 타점이 되겠어요? 정확히 월봉 20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파동 진행형이지만은 만약에 온다면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파동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보지 마시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팩트를 이해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한일 네트워크를 찾아봤어요. 이 주식도 과거에 보면은 역배열 후에 20선을 계속 두드립니다. 어느 날 안착에 성공하면서 시세가 연출되죠. 이것도 생각보다 큰 시세죠. 이 20선 아래에 있는 이 인구의 10개월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피곤하죠. 거래도 마르고 언젠가 가긴 갈 텐데 언제 가지? 그러나 시세 출발은 20선에 올라탔을 때 시작이 된다. 기억하시면은 이해가 편하고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좀 이따 통화해요. 예. 다시 역배열로 접어드니까 20선이 내려오죠. 또 20선이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죠? 20선이 한 달 인고의 선을 보내도록 20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20선이 밑에 싹 자연스럽게 돌파가 쉽도록 깔리죠. 그러면서 20선 올라탑니다. 여기서부터 시제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20선을 밑에 깔고 던던던던던던 이렇게 파동이 연출된다. 느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살살 읽어보시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접근할 주식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주식들 대입을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똥차군요. 똥차를 보시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똥차 한번 보시고 강아지가 웃네요. 요거는 같은 맥락으로 월봉 20선을 중시하면서 모든 시세의 시작과 급등의 시작은 20선 돌파 또는 돌파 후에 안착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을 찬찬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훗날에 진짜 좋은 물건주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찾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제 눈에는 그런 종목이 좀 꽤 보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요 굉장히 시간 투자를 알차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해석 능력을 약간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긴 합니다. 자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이화공영이라는 대선주 4대강으로 대박이 났다. 그게 250원에서 25,000원 120배가 갔어요. 120배.
딱 3년 반 걸렸거든요. 그 주식도 이 월봉의 비칙, 이 급등주의 월봉의 비칙 20선을 이해하신다면은 와, 그 주식마저도 그랬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재미삼아 보자고요. 뭐 그냥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5G 관련주였죠. 이 주식이 왜 월봉 20선을 깔고서 터졌는가? 뭐 5G라는 세상이 열려서 터졌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시발점은 정확히 월봉 20선에 있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하나의 재료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월봉의 이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찬찬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꾹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시면은 그 전말도 전내리 쳐주세요. 자, 봅시다. 이것도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역시 20선 위에 안착이 되고 20선 아래서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안착이 될 때 시세를 준비하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눌렸을 때 20선에서 다시 방어했고 다시 20선에서 시세가 또 연출되고 지그재그 또 20선이 밀리니까 거기서 또 1년이라는 시세를 또 보내야 되고 다시 돌파할 때부터 재시세가 나오게 되고 이런 맥락의 과정을 현재도 진행 중이죠.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고 어떤 것이 파동의 출발이구나. 일전에 제가 첫 강의에서 파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영상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시고 그리고 교육자료 여러분들이 기법자료 같은 거는 한 번 봐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밤을 새서 봐야 돼요. 제가 20년 하면서 이런 거 깨우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10년. 여러분들 뭐 좋은 시절 만나서 이렇게 영상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박수 한번 주시고 구독 한번 주시고 하세요.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시장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팩트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좋아. 주고 싶더라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은 2004년도 7월 217원짜리가 2008년도 그죠? 25,500원. 정확히 4년 동안에 3년 반이란 세월 동안에 120배가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17원이었다. 이래서 나온 역사적인 얘기가 동전주에서 대박이 난다.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동전주가 바닥이죠. 그죠? 바닥일 때 대박을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20선 위에 월봉이 올라타야 시세가 시작되고 급등도 나올 수 있고 시세가 출발 파동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역배열에서 대박이 나온다. 한마디로 217원일 때는 역배열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역배열 속에서도 인구의 세월을 그렇게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 출발점에 잡는 거,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 잡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같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급등이나 시세의 출발이다. 이수를 올라타는 순간 또는 타서 안착된 다음 월봉을 노리시라. 이렇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화공영의 이 4년이라는 세월도 1구간과 2구간을 월봉을 통해서 20선 하나 딱 놓고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1회 구간과 2회 구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1회 구간입니다. 이게 217원짜리였네요. 동전주였죠. 이때를 그래서 누가 25,000원 갈 줄 알았겠어요, 이 주식이. 그죠? 근데 사람들이 250원짜리야 싸. 그거 뭐 개잡주 아니냐 그거. 뭐 동전주로 어떻게 사냐 그거 망하는 회사 아니냐.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월봉의 비칙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하는 사람은 올라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주식도 20선 아래서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이상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주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시세 출발을 알리는 20선 위에 안착이 되면서 이 이화공영이란 놈은 시작이 됐던 거죠. 엄청나게 가죠. 20선 이탈하고 올라타고 갑니다. 이게 이 주식의 동전주일 때의 1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세월을 두고 이렇게 이게 1구간이에요. 그죠? 1구간. 그리고 20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갑니다. 한 달. 사람 잡는 거죠. 여기서 본격 대선주로
4대강의 후발 대장으로서 총 주도주가 됐던 거죠. 이 월봉이에요. 이 마지막 월봉, 이 출발의 월봉자에도 정확히 20선 위에서 돛지였어요. 이것도 돛지였고 이것도 돛지였어요. 대시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이용한 대시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25,000원 날아간 거죠. 그러면은 2004년도 7월 이 217원 자리에서까지 보면 정확히 120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선이 주식의 꽃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터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 보니까 뭐 테마주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 뭐 수소, 5G, 그죠? 뭐 핸드폰, 다 정책주잖아요. 정책주의자 테마주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오늘 기사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네,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재밌어요. 이런 원리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덜 다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주식이 20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20선 아래에 있네. 아,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근데 그 또한 월봉으로 봤으니까 이 폭이 있어 보이지만은 일봉으로 보면은 위에까지 20선 안착, 월봉 안착까지 시세를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끊어칠 수 있는 그런 폭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시세 출발, 파동, 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충분히 경에서 욕심을 비우고 비움이라는 제사로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은행이자보다는 좋은 시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서툴고 편집도 못해요. 컴맹에. 그래서 자꾸 말이 씹혀가지고 몇 번 찍고 힘들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설레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 저 양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말이 뭔가, 어떤 부분을 꼭 당신이라는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나, 그걸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게 팩트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 바라고요. 내공 향상을 기대합니다. 성투하시고 지금 시장에 앞으로 출발할 수 있는 20선, 월봉이라는 20선 위에서 차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도 안내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진짜 전내리 말뚝 쳐주세요. 감사합니다.